수능 외국어 영역 바뀌어야 됩니다. What i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이 수능 날이었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수능 외국어 영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능을 본 게 2003년이에요. Why are you so old? 그때 수능 외국어 영역은 2018년에 수능 외국어 영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쉬웠어요. 근데 요즘 수능 외국어 영역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심해요.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들 보시다 보면 외국의 유명 대학 나온 원어민들이 한국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를 풀어보고 막 틀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난해하다는 거죠. 어쩌다가 수능 외국어 영역이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다 보니까 문제를 평이하게 내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게 수능 외국어 영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따진단 말이죠.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상 대학에 가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영어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되는데 변별력을 위한 변별력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게 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 많죠. 이런 학생들은 외국어 영역 같은 건 뭐 딱히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점수가 나옵니다. 뭐 외국어 영역이 뭐예요? 토익, 토플 같은 것들도 만점자들 수두룩하고요. 탭스 같은 어려운 시험들도 만점에 가깝게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당국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니까 모든 학생을 1등급을 줄 수는 없으니까 영어 시험을 계속 더 어렵게 내겠다는 식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나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구조 자체가 원래 잘하는 학생들끼리 1등급을 나눠 먹는 구조일 때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해온 그런 학생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편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물론 공부도 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써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빨리 풀리는지, 어떻게 해야 답이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영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점수는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절대로 진정한 영어 실력의 향상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이 나온 학생들 중에 지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맞춘 학생들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지문을 정독하고 곱씹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애초에 아닐 뿐더러 이 학생들은 그럴 실력도 안 돼요. Back to the Polkang Hey. Back to the Polkang Hey. 그럼 이런 시험 제도가 한국 청년의 영어 실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를 원래 잘했던 학생들 있죠? 이 친구들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외국어 영역을 잘 보고 대학 갈 때 영어 덕을 톡톡히 봅니다.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득점을 내는 법을 연구한 학생들, 바로 이 학생들이 문제예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말하기, 외국인이랑 말도 못 섞죠. 이 학생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른들이 정해준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남은 것 뿐인데
그걸 하느라 진짜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갖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어 영역 시험에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째, 난이도를 낮춰야 됩니다.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으면 학생들이 실용적인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정말 어려운 텍스트를 읽고 아주 복잡한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학생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그럴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이 난해한 텍스트를 공부하느라 실용적인 영어를 익힐 기회를 못 갖게 하느냐 이거죠. 텍스트의 난이도를 떨어뜨리면 학생들이 그런 난해한 텍스트를 연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그 시간 동안 기본적인 말하기나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둘째, 말하기와 쓰기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말하기와 쓰기 시험도 일반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비용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채점자 인건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간 이후에 뭐 토익 스피킹이다, 토플 라이팅이다 이런 시험들 준비한다고 학원에 돈 갖다 바치죠. 그리고 이 시험 누가 내요? 미국 시험 개발사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달러 다 거기다 갖다 바치죠. 만약에 공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말하기와 쓰기 소양을 갖춰준다면 이런 불필요한 검증도 줄어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회사에 입사하는데 산수할 줄 아는지 시험 봐서 점수를 제출하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공교육이 어느 정도 담보시켜 준다면 이런 말하기 시험, 쓰기 시험 따로 보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 뭐 불필요한 검증 관행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셋째,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 제 욕하는 수능 강사분들 많을 걸로 압니다. 제가 외국 영역 강사여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옳은 말은 해야 되는 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외국어 영역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영어의 기초적인 실력, 이것만 검증해주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잖아요. 한국 대학생들 보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 많죠. 근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대학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느냐? 절대 아니죠.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각자 많이 배워갑니다. 한국 대학생이 갖춰야 할 현실적인 영어 실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이 기준에 부합을 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등급을 줘야 돼요. 변별력이라는 미명화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요? 부모들은 부모대로 학원에 갖다 돈 바치죠. 학생들은 학생대로 살아남겠다고 기형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읽기 실력 형편없죠. 영어 에세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외국인이랑 만나면 캐주얼한 대화조차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Back to the Pokang back to the Pokang.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정말 제대로 키워주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은 부담대로 지어주고 또 영어 실력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지금 이 현 시험 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 너무 흥분했어? 제가 좀 살짝 과몰입했네요.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수능날을 맞이해서요. 이 수능 외국어 영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